경복. 뒤에 진도 나가는 거. 네, 평행이동이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경복은 여기까지 다 포함이니까. 그래요? 모양, 네? 선생님 그것도 몰랐어. 너희 시험 보면 나오지 않았어? 안 봤어요. 나왔지? 너희 끝까지 맞지? 네. 네, 경복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대박. 너희 요거 이제 평행이동, 오늘 요거 평행이동 유형 해가지고 요거 끝까지 딱 하고요. 예, 그거 하고 남는 시간은 좀 개별적으로 봅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가보자. 갑니다. 다들 셀의 평행이동 쪽을 펴보세요. 자, 평행이동을 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개념 정리를 잠깐 합시다. 평행이동은 두 가지가 있지. 1번 점의 이동. 자, 생각을 해봐.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고 싶어. 그럼 이동 후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점의 이동. x축으로 a만큼 왔으니까 x좌표가 a만큼 늘었을 거고 y축으로 b만큼 갔으니까 y좌표가 b만큼 늘었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x, y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렇게 b만큼 끌어올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플러스 a, y가 우리가 된다. 그림으로 보시면 쉽겠죠.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아마 y는 해서 fx 꼴로 쓰거나 또는 f의 x, y는 0꼴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왼쪽에 이제 y는 꼴로 쓴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함수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함수처럼. 왜 보시면은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y는 하고 ax가.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함수 느낌으로 쓴다는 거고 f의 x, y는 0으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x랑 y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이에요. x랑 y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아니면 또 어떤 거 있죠? 빼기 알려고 보니까 원방 같은 거. 원방은 이제 알려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 그래서 x랑 y가 같이 들어있는 관계식으로 쓴다는 게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제 둘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할 때 얘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이 녀석의 식을 우리가 f의 x, y는 0이라고 쓴다고 해봅시다. 그니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고 싶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옮기고 좀 알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생긴 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고 싶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충 약간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쪽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 바뀐 녀석의 함수의 식을 적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오케이. 이 바뀐 녀석의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죠. x 대신 x-a를 놓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어서 능명이라고 적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점의 이동이랑 함수의 이동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점의 이동이랑 함수의 이동이 다르죠. 점은 그냥 그대로 더해주고 더해주면 되는데 함수의 이동은 빼기 빼기로 가잖아.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가도 상관은 없겠다.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잘 봐.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봐. 이 녀석이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 위에 있는 x, y를 잡았을 때 얘는 뭘 만족해? 무식을 만족하겠지. fx, y는 0이다를 만족하겠지.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점은 어디로 오냐면 x 플러스 a, y 더하기 b로 가겠지. 됐니? 따로해?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옮긴 녀석, 이 점에 요 점을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점을 옮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함수의 식을 구한다는 것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요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이랑 같은 점이니까 x 플러스 a가 x 프라임이고 y 플러스 b가 y 프라임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x가 y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건 어떤 식만 알고 있어? x랑 y 사이의 관계식만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요. 이 y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시면 식이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빼기 빼기로 바뀐다.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뒤로 가서 대칭이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칭이동은 꽤나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 보시면 여기 a, b가 있다고 쳐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대칭한다는 말은 이렇게 접는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지. 이 점에 잡히면 그러면 a, 마이너스 b겠죠.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죠? y 부호가 바뀌고 y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 y축 대칭을 하시면요 이쪽으로 올 거고 요 점에 대칭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부호가 바뀌는 거지. 되니?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y축 대칭을 한번 더 하면 어디 위치로 오냐면 요 점으로 오는데 요 점의 좌표가 빼기 1, 빼기 b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이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보시면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됐죠? 대칭하면 둘 다 바뀌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보이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어디로 가요? b,a로 가죠. 오케이.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하시면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x가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요.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y는 빼기 x 대칭도 있어요. y는 빼기 x 대칭도 있는데 빼기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죠. 여기죠. 그림이 복잡하고요. 여기 이렇게 딱 똑같아. 여기 이렇게 오고요.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그래서 빼기 x 대칭 이동을 하면 x하고 아까 y는 x에 대해서 xy 자리 바꾸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xy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가 빼기 y가 되고 y가 빼기 x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기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빼기 x 대칭.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인데 점 대칭과 선 대칭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시면은 평면 위에 있는 대표적인 선은 x축, y축, y는 x, y는 빼기 x 이렇게 선이 네 가지죠 보통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한 선 대칭을 하는 거고요. 선 대칭을 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거울처럼 반대편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직이어야 하고 거울이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서 여기 그 대칭 이동을 하는 점과 대칭 이동이 되고 나서의 점은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 기준되는 선에 수직 이등분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다 하고 이등분 된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점 대칭이 있는데 수연아 자면 안 된다. 잘 안 자는데요. 뭐야? 끄덕끄덕 하던데? 점 대칭이 있는데 점 대칭은 이렇죠.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제 대칭 이동하는 여기 기준점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히 똑같으면 이게 점 대칭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점 대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얘랑 이동되는 요 두 점에 중점을 잡으면 기준되는 점이다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시면 점 대칭을 쉽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점 대칭, 선 대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길어보자. 길어볼까? 이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점 대칭과 선 대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잘 안 된다 수연아. 오케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봐봐. 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준이야.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점이야. 이동이 되는 점이야. 오케이.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얘네 둘의 분점이 a, b이다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이거고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x'을 구해보시면 이거고 y'을 구해보시면 이겁니다. 됐니? 이게 점대칭한 점 구하는 공식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3,5를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요 그 이동되는 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2a 빼기 x를 하는 거야. 2a 하면 2g, x 빼면 몇이니? 빼기 1이지. 그 다음 2b 빼기 y를 하는 거야. 이거 2배 하고 빼기 5를 하면 몇이죠? 빼기 1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외워두라고 하냐면 이 평행이동은 말이죠. 평행이동은 아까 대칭이동은 말이죠. 대칭이동은 아까 전에 평행이동과 다르게 점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함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요. 점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함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얘들은 다 점을 대칭이동하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함수여도 똑같이 성립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y는 이걸로 봅시다. f에서 x,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함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요.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요.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요.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요. y는 빼기 x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에서 성립하는 것들이 함수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성립해.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편하겠죠. 이게 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봐. 이 직선이 f의 x,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요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싶대. 그러면 대칭이동하면 뭐 이렇게 생긴 직선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 나오겠죠. 이런 직선을 대칭이동하고 싶은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 얘가 이것만 되는 거면 이렇게 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니? 함수에서도 저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점일 때는 만만해서 쉬워 보이잖아. 근데 얘를 직선을 갖다 놓으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렇지? 직선을 갖다 놓으니까 만만하지 않잖아. 어떻게 할 거야? 쉽지 않지. 근데 외워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 얘를 점 대칭하고 싶대. 2차 함수 점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y는 fx야. 얘를 점 대칭하겠대. a, b에 대해서.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니 y 자리에 2b 빼기 y를 넣고 x 자리에 2a 빼기 x를 넣는 거잖아. 그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 대칭이 저거 하나 외워두시면 저 함수든 뭐든 간에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알겠지? 유도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취의 방정식 구하듯이 해야 돼요. x, y로 두고 이 위의 점을 x, y로 두고 얘랑 이 원래 전의 점 해가지고 저걸로 유도해야 되는데 시험 때 뭐 그걸로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케이. 이게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함수에서 똑같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선대칭 한번 보자면 예전에는 선대칭에 이것저것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선대칭이라고 하면 하나 정도밖에 안 해. 자, 여기 만약에 점으로 할까? 요점이 있어요. 요점이 x, y예요. 여기가 요 직선이 딱 새로 생긴 직선인데 얘가 x는 p야. 자, 얘를 거울처럼 대칭 이동을 해서 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요점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 잘 생각을 해보시면 x는 p가 이렇게 세로로 수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점이랑 요점은 얘랑 평행할 거니까 얘랑 수직할 거니까 요점이랑 요점의 y값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래서 y값은 변함은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x값이 변했겠죠. x값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들어오는 x값을 우리가 x'이라고 한다면 이 x'과 x의 중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x는 p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랑 x'의 중점을 하면 p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거야. x'이 2p 빼기 x예요. 요점의 좌표는 이거야. 되겠어요? 갈만하신가요? 이게 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해요. 함수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대칭 이동해가지고 뭐 여기서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y는 fx라면 이 녀석이 이제 여기가 x는 p고 이 녀석은 y는 f 2p 빼기 x인 거예요. 되겠나요? y는 그대로고 얘가 바뀌잖아. 그렇죠? 선대칭하면 요즘에 해봐야 뭐 이거 정도. 그리고 간혹가다 함수 중에 복잡한 녀석은 아닌데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가끔 하거든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가끔 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얘가 지금 이 기준되는 이 초록색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쓸 수는 없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위에 점을 잡아가지고 이 전에 있는 점과 이렇게 요 전에 있는 점과 수직 이등분이다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 해서 문제 보셔야 됩니다. 되니? 여기 아마 뒤에 하나 정도 나올 거니까 그거 나올 때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거는 그때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자취를 써서 풀어야 되는 저런 거고요. 대부분의 선대칭은 조곡 정도로 해결되고 분대칭은 이렇게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둡시다. 됐나요? 좋아.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다 있고 도형의 대칭이동까지도 다 있어요. 그리고 12-5에 있는 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거기 있는 거 다 했고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하는 거 중점이랑 수직 조건 이용한다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봅시다. 이제 문제 풀어보자. 해볼게요. A콤마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빼기 5만큼 통계 이동한 점의 좌표가 X축으로 3, Y축으로 빼기 5니까 X축으로 3, Y축으로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얘가 몇이라고? 4,1에 A는 몇이겠어? 1 B는 몇이겠어요? 7 다음 가자. 1445 평행이동 이거에 의하여 평행이동 이것에 의하여 라는 말은 이 이동시켜주는 녀석이 어떤 평행이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시면 x값은 4만큼 줄었죠. 그러니까 x축으로 빼기 4만큼 이동시키는 녀석이고 y값은 5만큼 늘었잖아. 그래서 y축으로는 5만큼 이동시켜주는 평행이동이야. 오케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뭐를 움직이는 거죠? 3,1을 움직이는 거예요. 3,1을 움직이시면 x축으로 빼기 4만큼 가니까 빼기 1,고 A는 5만큼 늘었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디 위에죠? y는 3x 플러스 10 위에죠. 위에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대입합시다. 빼기를 넣으면 7 A가 2.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잘 되죠? 좋아요. 직선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표현해놓은 직선이라고 했어요. 자, x축으로 3, y축으로 k래. 자, x축으로 3이면 어떻게? 도형이니까 빼기 3. y축으로 k면 어떻게? 도형이니까 y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원점을 지났는데 원점 지나니까 0,0 대입하시면 성립하죠. 대입합시다. 0 나오면 K가 이렇게 해야겠네. 다음으로 가자. 3번 1455번 원 이거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방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미세하게 보자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평행이동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미세하게 보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가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가 이거 Y는 이거겠지. 오른쪽은 65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됐나요?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하였더니 어땠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심 한번 보시면 이거 중심 얼마예요? A 더하기 5. 이거 중심은 2 마이너스 2. 얘가 원점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2겠죠. 표준형에서 중심 찾는 거 아시죠? 제곱반이 0 되는 게 중심이다. 다음으로 가보자. 1460번 포물선 이 녀석을 얘를 X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에 합시다. 이 포물선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이동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동 한번 해봅시다. 얘를 뭐라 그랬냐면 X축으로 빼기 3, Y축으로 1. 그러면 얘는 Y축으로 1이니까 이거, X축으로 빼기 3이니까 이거. 그럼 정리하면 이거겠죠? 됐다.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보자. 1464번 원 이거 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지. 중심이 어떻게 돼요? Y 중심이 어떻게 돼요? 2루트 5.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봐봐. 얘랑 직선이 얘가 접한대. 자, 원이랑 직선이랑 접한다면 뭐 쓰니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 뭐랑 같죠? 반지름이랑 같아야 접하지. 아하. 그래서 이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하시면 16, 4, 20 분의 절대값에 3콤마에 대입하시면 이건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풀어보시면 곱하시면 절대값 어떻게 풀어? 풀만하? 5 넘기고 2로 나누자. A는 그러면 20이면 15니까 2분의 15 빼기 20이면 넘어가면 빼기 25니까 빼기 2분의 25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죠? 양수의 값 지우면 됩니다. 됐어요? 분명히 안 되는 부분. 아이. 안 보여? 아이 쌤이 가르쳐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경복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 같이 들어있는 게 뭐 지금은 여러분한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평행이동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많이 나와요? 원이랑 직선이랑 이거 많이 나오죠. 근데 어차피 앞에 있는 평면 좌표 내용을 그 평행이동 파트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좌표하고 앞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런 거를 이제 다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원방이랑 이거 앞에 거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라서. 그래서 뭐 요번에 조금 힘든 것만 좀 잘 버텨내시면 괜찮지 않을까. 자 가보자. 1470이죠. P가 3,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자, X축 대칭합시다. Y값 부호 바뀌어야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 Y는 X에 대칭 이동합시다. 어떻게 바뀌죠? X, Y 자리 바뀌어야죠. 세 번째. PQR의 무게중심이다. 그럼 얘네 셋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무게중심을 딱히 없고 G라고 하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8, 3분의 3 이렇게 되겠네. 할만하신가요? 그래서 얘는 뭐 평이동, 대칭이동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셔가지고 무게중심만 구해주면 되니까 별건 없죠. 뒤로 갑시다. 1476 점선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합시다.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니? Y 보고 바뀌어야지. 다음 이건 X.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X, Y 구호 둘 다 바뀌죠. 그러니까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 하였더니 3, 빼기 5를 지났는데 대입하시면 되죠? A는 마이너스 3. 잘 따라오고 있죠? 얘기를 다 합시다.
주셔야 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자,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합시다. y는 x 대칭 이동은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바로 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바로 바꿔봅시다. x에 y, y에 x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그러면 x로 바뀌고 얘가 y로 바뀌고 얘가 y고 얘가 x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형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어서 16 넘어가고 16에다가 9잖아. 그럼 이게 몇이냐면 42.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y는 x지. 됐죠? 자, 중심이 얘는 빼기 4,3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41이야. 루트 41은 6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4,4. 약간 여기죠. 이렇게 해서 얘가 크게 생긴 것이 크게 너무 큰데? 작게 그려야겠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왼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랬냐면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거리는 뭐죠? 현의 길이잖아. 현의 길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해요? 중심과 그 현까지의 거리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중심과 현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시면 요 점의 좌표가 빼기 4,3이니까 요 길이는 정확히 4예요.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였지? 루트 41. 여기가 루트 41이야.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겠어요? 5겠지. 41에서 16 빼봐. 그러면 25잖아. 루트 10이면 5잖아. 피타 쓰면 얘가 5니까 여기도 5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총 몇? 10이겠죠. 할만하신가요? 다음 가보자. 1483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다. 일단 표준형부터 이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 x고 바뀌어야 돼. y축 대칭은 x가 빼기 x. 제곱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왜? 제곱 안에 부호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 바뀌어도 그지? 제곱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는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x 플러스 a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럼 꼭지점이 뭐예요? 빼기 a, 4 빼기 a시고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y는 x 빼기 3 위에 있대. 위에 있다니까 대입하면 성립. 대입합시다.
양수의 값을 구하라 하니까 3이겠죠. 할만한가요? 여기까지는 뭐 아까 했던 것에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딱히 없죠. 자, 1486으로 가자. 자, 원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을 c. 그러면 c는 x가 y, y가 x가 되니까 얘가 그러면 x로 바뀔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y로 바뀔 거라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2x 플러스 mi 플러스 3을 직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죠. L. x축 대칭하면 y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 자, C 구했고 L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건 C가 L의 넓이를 2등분한대. 2등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의 중심을 지나야지.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 마이너스 2를 얘가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 빼기 3 집어넣으시면 빼기 2 집어넣으면 L이 그래서 됐어요? 응? 끝이 보이는구나. 자, 1490번. 전 빼기 1, 빼기 3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 방향으로 빼기 4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 9, 빼기 5를 지난다. 직선 L의 기울기는 입니다. 한번 해보자. 자, 지나는 점은 있는데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m 같은 걸로 둡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지?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자, 얘를 뭐라 그랬냐면 y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돼? 이거잖아. y축 방향으로 빼기 4만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y 보호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자, 얘가 뭘 그랬냐면 9, 마이너스 5를 지난대. 9,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대입합시다. 빼기 5 집어넣으시면 9 집어넣으시면 m이 됐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원점 대칭 이동해라, 뭐 y는 x 대칭 이동해라, 뭐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라, 뭐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1496 1496은요 자, 이 도형을 얘가 fx, y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f의 y 더하기 1, x가 나타내는 도형은 입니다. 이거요 1496
1사구리가 한번 해보세요. 1사구리가 한번 풀어봐라 얘들아. 요거는 제가 바로 해주는 것보다는 한번 풀어보고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거니까 1496번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이동되는지 한번 찾아봐. 수현이는 했니? 1496 해보세요. 어디로 이동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 힌트를 주자면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을 좀 따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대칭 이동을 했고 어떤 평행 이동을 하면 저기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낫겠지. 보통 이제 이걸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중이. 네. 생각하고 있죠. 아하 생각하는 중. 네. 간단하죠? 대칭 이동 한번 평행 이동 한번 하면 되잖아요. x하고 y가 반대쪽에 있는 걸 보면 y는 x 대칭을 한번 했을 거고요, 그죠? 보경이는 골랐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아하. 수현이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갑시다. 1번이요? 그러니까 자, 대칭 이동 한 번 있고 평행 이동 한 번 있죠. 대칭 이동을 먼저 할래? 평행 이동을 먼저 할래? 대칭 이동부터. 자, 대칭 이동은 뻔해요, 그죠? y는 x 대칭일 거야. x, y 잘 바꿨겠지. 왜냐면 x가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가 될 거야. 맞니? 그러면 그림으로 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저거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지.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헷갈리면 말이다 얘들아. 헷갈리면 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대칭 이동하면 좀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겠죠. 두 번째로 3,1은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1,3으로 가겠지. 그 다음 3,2는 어디로 가? 2,3으로 가겠죠. 그래서 2,3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2는 어디로 가? 2,1로 오는 거지. 되니? 그래서 그 4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딱 나옵니다. 오케이. 자, 얘가 y는 x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해요? 요거
요게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거 보시면은 x 방향으로야 y 방향으로야 마이너스 1 이동한 건 알겠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야 Y.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저 초록색을 밑으로 하나 딱 내리면 3번이 되죠. 되겠니? 3번.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보통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어떤 걸 많이 헷갈려하냐면 자 봐 y에서 y 더하기 1이 됐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y 이쪽 좌표는 원래는 x 있던 좌표잖아. 그치? x가 원래 있던 녀석의 좌표인데 얘가 y 더하기 1이 되면 원래는 x 좌표였으니까 x가 x 더하기 1 되는 것처럼 x 방향으로 빼기 1 간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면 어디에 있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어있던 뭐가 붙어있든 간에 우리 아까 전에 배운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였지?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a y축 방향으로 y 대신에 y 빼기 b 그 다음에 저 뭐야 대칭이동하면 y축 대칭하면 x가 빼기 x x축 대칭하면 y가 빼기 y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동하면 이거 서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는 거. 둘 다 바뀌는 거. 이게 앞에 뭐가 붙어 있든 x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yx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가지고 x 자리에 빼기 x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y축 대칭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빼기 붙는 게 아니라 x에다가만 빼기가 없습니다. y축 대칭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 이게 원래 x 좌표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y축 대칭 이동을 해. 뭐라고 했지? x 부호 바뀐다고 했잖아. x를 찾아. x가 여기는 오른쪽에 있네? 걔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 같은 걸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앞에 뭐가 붙어 있든 간에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x 찾으셔가지고 뭐 x 변화 y 찾으셔가지고 y 변화 시켜주고 그거 하시면 돼요. 됐니? 요게 이제 보통 헷갈려하는 특히나 y는 x 대칭을 하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니까 그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것도 봐봐 얘들아 이거를 말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하려면 얘를 x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대칭이동을 해야 될까? y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대칭이동을 해야 될까? 여기서 y는 x를 먼저 했잖아. 그치?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했잖아. 만약에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할 거야. 대칭이동을 이제 마지막에 y는 x 대칭이동에서 xy 자리를 바꿀 거야. 그럼 xy 자리 바뀌어서 이게 됐으려면 여기 앞에는 뭐가 와야 돼? 뭐가 있겠어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얘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통째로 안 옮겨집니다. 통째로 안 옮겨져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 거야. 이거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옮겨.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럼 y는 x 대칭하면 x하고 y만 쏙 빼가지고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요거 됐나? 이런 거 보통 이제 한 개 정도 나옵니다. 한 개 정도 보통 나오니까 안 헷갈리시기만 하면 하나 건질 수 있겠죠? 한 지금쯤 쉴까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자 갑시다 여러분. 차별성이요? 같으리라고. 왜요? 야 지금 시간 다 됐잖아. 10분. 아니 저희 5분만 더 쉬고 너무 빨라요. 안돼 안돼. 너무 빠른데. 야 딱 10분 됐을걸? 어디 자 10분 됐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14, 15, 16 하면 마무리니까요. 요거 3개 하고 딱 마무리하자 진도를. 수연아 어서 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이거요. 얘를 빼기 1,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입니다. 해봅시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되겠죠? 간다. 점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2a 빼기 x, 2b 빼기 y 된다고. 빼기 1,4잖아. 어떻게 돼? x 자리에 2a 빼기 x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빼기 2 빼기 x를 넣는다는 소리야. y 자리에는 뭘 넣어? 8 빼기 y를 넣어. 정리하면 된다. 제곱안에 부호는 바꿔도 되니까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 바꿨어요. 빼기 x 빼기 5인데 x 플러스 5로 바꿨습니다. 이걸 빨리 줘야겠군. 여러분들 시험 계획은 좀 잘 세워서 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 가만히 있어보자. 14일이니까 2주하고 19일. 한 네? 19일. 19일 남았어요? 네, 2주하고 한 3, 4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 3주 계획 정도 잡았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쯤 와야 되냐면 계획표상으로 3주 계획을 하잖아. 3주 계획을 하면 이제 1주가 얼추 마무리 되어가는 요 정도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요 정도는 했어요? 요 정도는 했어요? 계획도 안 잡고 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그냥 막 그날 생각나는 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험 치는 과목 해서 내가 모자란 거 하고 뭐 어떤 과목에는 뭐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뭐 공부하고 쫙 리스트를 해서 얘는 언제 하고 얘는 언제 하고 이거 해야지. 그쵸? 그 정도는 하셨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요 정도면 한 전체 시험 기간 총량의 한 20-30%는 되어 있는 단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됐나요? 한 20-30% 됐니?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20-30%는 해야 돼. 지금 정도면 1조 다 지났잖아 거의. 그죠? 만약에 혹시나 아직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들어가셨다거나 뭔가 계획을 안 짜고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던 분들은 좀 빨리 계획을 잘 철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으니까요. 2주 동안 딱 좀 빡세게 한번 해봐. 알겠지?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한 5월은 좀 슬렁슬렁 느낌이지 않았나? 4월 말에 끝나고 5월은? 그치? 그러면 이제 슬렁슬렁 할 때가 있으면 또 빡빡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때 빡빡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놀던 거 다 놀고 그다음 남는 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남는 시간들은 공부로 많이 좀 채우시고 한 2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면 공부하는 걸로 좀 많이 채워보세요. 얘로 좀 채우시고 좀 이제 휴식하는 것도 좀 잘 포함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풀어줘야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잘 짜셔가지고 그 2주 완성하는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그거대로 잘 수행을 하면 한 과목당 3번에서 4번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시험 치기 전에 한 그 정도 봤어요. 한 4번 정도 보고 시험 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잘 안 틀려요. 웬만하면 잘 안 틀려요. 한번 본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한번 쫙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서 이제 시험 쳐도 되겠다. 요게 한번 본다의 의미예요. 이제 시험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그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4번 정도 보시면 잘 안 틀려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대로 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가보자. 다음으로 갑시다. 성격 4번. 이 녀석. 그다음 이 녀석. 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 y 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선대칭이다 라고 하면 길이 같다. 수직이다. 이 두 가지를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 한번 잡아보시면 마이너스 1,1이지.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 대입하시면 유량은 성립하고요. 두 번째, 수직이어야 되지. 수직이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의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 정의아시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2에서 빼기 4가 됐어요. x 변화량은 마이너스 6, y 변화량은 빼기 3에서 5가 됐으니까 8.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 두 점의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수직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몇? 4분의 3.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a가 그냥 나왔어. a가 4분의 3. 그러면 b는 4분의 7이겠죠. 여기 넣으시면 되죠. 다음 가자. 16번. 마지막 유형이네요. 이거 9번. 자, 합시다. 요런 문제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네. 이런 문제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튕기는 문제라고 해요. 튕기는 문제.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공 같은 걸 던져서 벽에 부딪히고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튀는 거야. 이렇게 탱탱 이렇게 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그리고 얘가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세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튕기는 문제다 싶으시면 풀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푸는 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튕기는 면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해요. 튕기는 면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다 튕겨요? Y축에다가 튕기지 이렇게. 여기 딱 튕기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야. 즉 두두두둑 해서 여기 A'이라고 하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6녀석의 좌표가 뭐네? 회계분모다. 그러면 이 A'과 여기를 연결을 하면 말이다.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선대칭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거울처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지. 보이세요? 같을 거야지. 두 번째로 말이다. 여기 X축에서 이렇게 튀었지. X축에서 튀었으니까 어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누구를?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2가 되겠지. 이거를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거울처럼 얘가 이렇게 접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세모면 얘도 세모겠지. 이해되니? 따라오세요. 그러면 말이다. 봐. 이게 P고 이게 Q였죠? P고 Q. AP, PQ, QB. AP, PQ, QB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세모잖아.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세모잖아. 근데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세모라고 봐도 되지. 그러면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세모니까 그러면 결국 A'에서 B'까지 오는 길이죠. 아니? A'에서 B'까지 오는 길인 거니까 최단거리를 생각하면 되잖아. A'에서 B'까지 오는 최단거리는 뭐야? 직선이지. 최단거리는 직선이죠. 그래서 저 초록색 직선으로 딱 오시면 최단거리가 되고요. 그때 최소값은 저 초록색 직선의 길이겠지. 그래서 A', B'의 길이 구하시면 끝납니다. 예,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85 17 그냥 이거 되겠어요? 할만하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저렇게 가는 이렇게 튕기는 문제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 튕기는 면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는 보세요. 어디에서 튕겼지? Y에서 튀었잖아.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대칭. 여기 또 어디서 튀었니? X에서 이렇게 튀었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대칭. 해놓고 나면 직선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니? 이게 튕기는 문제. 그래서 요거 잘 푸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진도의 마무리입니다. 진도의 마무리고요. 그러면 이제 경복은 길었던 시험 범위 진도는 마무리가 됐고 원래는 저거 기출도 끝까지 하면 좋지만 기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기출은 그러면 끝까지 마무리는 안 하고요. 여러분 푸신 데까지 그냥 푸시고 그거 있죠. 센 있죠. 센이나 끝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지? 센이나 이제 딱 풀어오시고요. 센 푸는 걸로 해서 요거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부교재로 갈 거예요. 여러분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 때까지는 이거 반복할 거야. 그래서 쫙 풀고 오답 따다다닥 해서 쫙 풀고 또 오답 따다다닥 그거 반복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딱 봅시다. 그리고